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2차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중계가 됐죠.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홍준표, 윤석열 공약 베껴서 섞은 짬뽕이다. 짬뽕 공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뭐 공약 특허라도 있나? 이렇게 됩니다. 반응이죠. 그러니까 아니 공약을 많이 발표한 걸 보니까 누구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좀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토시 하나 안 어제 틀리고.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카피 닌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마다 아니 그 공약 제 거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제 것도 갖다 쓰세요. 그리고 뭐 많은 것 중에 하나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런 반박이었죠. 주홍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죄송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좀 허약성이 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공약이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공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어저께 토론을 지켜봤는데 이건 공약의 좀 어떤 공유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예. 정말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부분이 조금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고민 없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전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해주셨어요. 국익 우선주의라는 말이 꼭 한 사람이 쓰는 말이냐. 근데 국익 우선주의라는 거는 그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이 녹여 있을 수 있는 되게 신중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익이냐, 나는 어떤 국익을 추구하겠느냐. 이념, 보수적인 것이냐, 예. 진보적인 그런 것들이 다 갈려지는 상당히 중요한 워딩인데 뭐 그 말 좀 내가 썼다고 해서 약간 그런 태도로 저는 들려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긴 쓸 수 있지만 단순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 배경이 깊게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계속 고민해왔던 철학적 배경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조금 저는 부끄럽게 느낀 거는 그 유승민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 군 가산점.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 군 예. 복무자의 그 가산점 그 수치까지 똑같았다는 부분은 과연 캠프에서 이게 필터링이 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캠프와 내가 충분히 숙고한 거다.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 후보의 공약과 그게 차별성도 없이 그렇게 가져왔느냐. 적어도 저는 브랜드 정치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도 토론만이 아니라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예.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냥 쓴소리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네. 무슨 표현을 썼어요. 어떤 캐릭터 이름까지 동원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카피 닌자라고 뭐 표현을 했죠. 닌자라고 하면 이렇게 그 뭐 저격하고 뭐 예. 이런 건데 이게 딱 맞느냐, 뭐 윤석열 총장한테 닌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정 교수님이 뭘 지적하는지는 알겠는데 예. 같은 토론회를 보면서도 좀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예. 저는 뭐가 다르냐면 이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8명의 후보의 공약들을 다 점검했을 때 정말로 브랜드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의미냐면 예. 각각의 후보의 어떤 공약들 중에 그야말로 전에 없었던 또는 상대 진영에 없었던 그런 공약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다 묻고 싶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공약이 있는가 이 아니, 말씀인가요, 그럼? 아니 왜냐하면 예. 사실 15대 대선 이후부터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 이 여야 간에 또는 진보 보수 간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복지 부분이에요. 근데 복지 부분마저도 사실은 양쪽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나마 뭐 무상급식 때문에 예. 선별적 복지냐 뭐 보편적 복지냐 이게 대항이 됐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그냥 대세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차이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무너진 현재 상태에서 예. 브랜드 있는 정말 차별화된 공약이 무엇이냐 사실 드물거든요. 모병제 갖고 어저께 말씀들을 하시던데 예. 모병제 지금 사실 진보 진영에서 몇 년 전부터 나온 수년 전 대선부터 나온 거를 갖고 예. 모병제가 내가 했다 이 논쟁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어저께 상황은 이렇게 봅니다. 윤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LTV 아느냐, 뭐 전술핵 아느냐. 그러니까 개념부터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공약으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저는 3라운드가 더 주목이 된다. 왜냐하면 윤 후보도 예.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다른 후보도 알긴 하네. 그렇다면 좀 더 심화 있게 토론을 벌여야지. 예. 이런 자세로 아마 3라운드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 혹시 누구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한 장면이었고요. 또 다른 장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입니다. 앞부분은 같아요. 뭐 공약 표절 아니냐 뭐 이런 걸 난탈했다는 거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홍준표엔 조국과 또 썸 타고 있다. 이게 앞선 토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또 나왔어요. 이게 보세요. 여기 중간 부분입니다. 하태경, 홍준표, 조국의 검수완박 공약. 이거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누군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요. 강한 반박을 한 거죠.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그럼요. 대선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지난 대체 이번 대선 듣고. 이번 대선 때 내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그래 했다.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은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1차 토론 때 나왔던 조국 수홍 이 표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어제 하태경 후보가 또 한 번 또 압박을 한 겁니다. 앞서서 봤던 지지율 기사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지지율 조사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조사엔 국민의힘 주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내 대선 후보 중에서 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고 나온 흐름이죠. 여기 보시면 추석 연휴 동안 20일 조사인데 홍준표, 윤석열 역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많이 접근을 했죠. 근데요. 그보다 앞서 2주 전 조사에는요. 홍준표 의원이 많이 앞섰어요. 이 조사 자체는. 물론 최근에 지지율 조사가 들쭉날쭉하고 뭐 다르긴 한데 이 조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홍준표 의원이 소폭 내려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혹시 이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배주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한 배경에는 역시 이제 2030 젊은 층 플러스 또 그리고 호남 플러스 이 민주당 지지층 성향의 지지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았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기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맞았다고 봐야 돼요. 구체적인 예. 전략은 뭐냐면은 산토끼 전략을 통해서 집토끼를 잡겠다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집토끼 전략. 그래서 계속해서 반문재인 어떤 정서의 호소에서 보수 지층을 결집하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국송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좀 과잉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인 2030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지지층에서 이반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터뷰를 잠깐 보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막말이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태경 후보가 또 조국과 썸 타느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주장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묶어서 예. 조국 프레임으로 때리니까 조국은 내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시간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검찰 고발 사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는데 예. 대장동 의혹 국면으로 프레임이 좀 바뀌면서 지금 윤석열이 다시 시간을 막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단 말이에요. 손준성 이분이 이제 측근인데 예. 구체적으로 그 고발 사주에 연루가 됐다라는 것이 나오면 이제 다시 위기 국면이 또 펼쳐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과거에 이제 윤석열 일강 독주 체제는 지금 양강 체제로 확실히 전환이 예. 됐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를 정도의 치열한 싸움과 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설명으로 들리네요. 박정하 전 대변인. 이 지지율 결과 그리고 앞서 영상도 확인해 봤는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한 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저는 영향을 좀 미쳤고 향후로도 영향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하태경 후보가 1차, 2차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측에 비슷한 혹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도둑이라 얘기했던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전략으로 검찰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나왔어요. 당신이 수사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했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거는 개혁돼야 된다라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엔 그게 본인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점점 전 10월 8일 날은 4강, 그다음에 11월 초에 가서 최종 후보가 나오는데요. 갈수록 당원 투표율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사이에서 예. 과연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저런 그 스탠스는 사실은 뭐 상처로 표시하면은 왜 우리 외상 입어도 그냥 상처 치료 잘하면 없어질 수 있는데 예. 화상을 입으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뭔가 계속 나오는 그렇죠. 끝까지 어떻게 될지 남아있죠, 모르는 화상. 그 남아있는 화상과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픈 부분을 예. 건드려서 홍준표 후보가 쉽지 않은 일종의 하나의 덫에 지금 걸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여당 대선 주자들 지지율 결과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뭐 야당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 결과 소개했는데 뭐 아직 모릅니다. 지지율 조사가 또 많고요. 근데 일단 한 곳이 꾸준하게 지금 조사를 해온 상황에서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는 소개를 해드리지만 지지율 조사 뭐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주 상황은 좀 일단 이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